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나름대로 추위도 반짝 추위가 내려왔었죠. 조금 바람도 좀 세게 불고 나름대로 겨울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금방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마 최강 한파, 올 겨울 들어서 아마 최강 한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꽤 추운 날이 아마 다음 주 목요일쯤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비가 한 차례 내립니다. 비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비가 한 차례. 요거는 이제 독일과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기상청에서 예상한 게 약간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는 데도 있고 월요일 날 비가 온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저기압, 이 저기압이 직립이 돼 있습니다. 직립. 그러니까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저기압이거든요. 이것이 한 차례 우리 한반도를 통과하고 나면 정연적인 서고 동저, 그러니까 서쪽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 폭탄 저기압이 어느 쪽에 있으니까 저기압이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서고 동저의 형태가 되어서 북풍 즉 북극의 찬 공기의 바람이 한반도 쪽으로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일주일 안 남아서 크게 언제까지 그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중부 지방에는 눈이 내릴 것 같아요. 만약 비가 그날 저기압이 형성돼 있으면 비구름이 있다면 그게 내리면 구름이 될 것 같다. 눈이 될 것 같다고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도 뭐 우리 남해군이야 뭐 아직은 크게 바람만 많이 불지 않는다면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을이 사라져 버렸죠. 가을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예영이 부릅니다.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의. 계절은 돌고 해가 뜨면 숨죽이는 저 달처럼 하루가 가네. 우린 지금 어느 곳 어디쯤에 만나 서로를 나누고 또 다음을 꿈꾸며 기약할 틈 없이 멀어져 가네.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은 거쳐마다의 인사를 순 없지만 잊혀져 갈 듯한 내
사라져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예, 다 사라지죠. 물론 영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제 눈으로 우리 아니면 과학적으로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는 않았죠. 아직 모든 것은 사라져 간다.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고, 그리고 예,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내 주위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라져 갈 것이고, 그리고 저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져 갈 건데, 근데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 바로 플라스틱. 예.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뿐만 아니죠.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도로 같은 거, 도로에 콘크리트 그런 거 있잖아요. 잔해. 그다음에 집에 어떤 그 건재물들. 예.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쇠들. 그다음 종이도 플라스틱으로 폴리에틸렌으로 이렇게 코팅해 놨잖아요. 그다음에 어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러나 이 기후 위기가 점점 격해지고 급격한 환경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줄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잘 사라지지 않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500년 이상 썩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500년 동안 기다려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영구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500년 이상 썩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 나의 편리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집, 쇼핑몰, 우리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종이, 어류, 커피잔, 스마트폰.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일상을 받쳐주는 여러 인프라의 무게가 모두 같이 합치면 1조 1000억 톤입니다. 1조 1000억 톤쯤 된다고 합니다. 이 무게는 지구에 사는 동식물, 그리고 균류 있죠, 균류, 그리고 박테리아를 비롯한 모든 생명의 무게를 합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연구 결과니까요. 지금은 아마 넘어섰는지도 모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구조물들, 사용하는 물건들의 총무게가 이제 이 세상에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무게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11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넷째 주 금요일, 이 날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1992년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라는 광고인이 광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뭐 그냥 끊임없이 소비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사고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에 혹해서 뭐 속지는 않겠죠. 뭐 필요는 했겠죠. 언젠가는 필요했을 텐데 그 필요성을 더욱더 부추기는 광고를 통해서 물건들을 소비하는 이런 경향성을 막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예, 11월 넷째 주 금요일. 왜 금요일일까? 예, 그 미국에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이죠. 검은 블랙, BLACK 블랙. 그다음 프라이데이, 예, 금요일, FRIDAY, 예, 바로 검은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때 검다 이건 좀 어둠침침하고 조금 으스스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서 왔냐면 핵의 장부를 쓰다 보면 흑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블랙 잉크거든요. 블랙 잉크에서 잉크를 빼고 이제 그냥 블랙만 사용했습니다. 블랙과 그다음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뭐 합성어처럼 돼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쇼핑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물건을 많이 할인하는 1년 동안
쌓여있던 재고들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팝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소매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파는 거의 한 70% 정도를 이 기간에 판다고 합니다. 이 기간. 주로 추수감사절 전에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이 쇼핑 시즌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을 거두고 나면 농부들이 돈이 좀 많이 생기죠. 주머니가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할인해 주니까 과다하게 뭐 내년 1년치 쓸 거를 사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눈요기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라는 사람이 강구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그 뒤에 매달이 아닙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로 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11월 넷째 주. 바로 그 시즌과 연결되는 추수감사절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할인하는 기간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소매업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 그래서 좀 경각심을 느끼자는 의미에서 이 기간을 정해서 중에 넷째 주 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정한 것입니다. 금요일이죠.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상징적으로 맞춘 날이 기념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만이라도 뭔가 사지 않는,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는 걸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기간에 때문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기간 할인하는 이런 쇼핑 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특정 쇼핑몰을 이용하는데요. 거기도 엄청나게 할인을 해요. 중복 할인도 하고 추가 할인도 하고, 그래서 저도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물건을 이제 당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샀지요.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할인을 해주니까, 할인을 막 중복 할인도 하고 추가 할인도 하고 거의 한 10며칠 동안 매일 할인하는 쿠폰이 15% 할인, 그 다음에 신선식품은 중복 할인 15%, 그러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30% 할인이죠,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샀습니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Letter to Myself. I wrote a letter to myself. 서투게도 써내리는 마음속 더 깊이 눌러왔던 말, 그 어떤 말보다 널 잃지 않았으면 해. 길 잃은 채 헤매던 매일 그늘진 마음 그 끝에 여전히 변치 않은 내가 있었어. I could be good, I could be bad. 어렵고 어리던 내게 그 아픔 위로 다시 널 위로하고 싶어. 끌어안은 상처 따윈 it's only hurting you. I wrote a letter to myself. 서투게도 써내리는 마음속 더 깊이 눌러왔던 말 다 쏟아낸 순간 선명해 voices in my head. My head, my head, my head, my head. 내가 나를 잃은 모든 밤 기억을 다르게 채워가. 숨겨왔던 단어들로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 이제야 말하는 날 미워하지만 멍든 마음과 흉터마저 어설픈 대로
나한테 편지를 써야겠죠.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까? 정말 너에게 필요한 물건이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기후가 점점 급박해지고 있죠. 정말 심각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제재를 가했어요. 지난 7월인데요. 7월에 유럽 연합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비인권적인 기업, 그다음에 고탄소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 기업에게 그런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에 대책 없었잖아요. 정부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해지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좁기 때문에 최소 인구가 1억 명 이상 되어야 안정적인 자국 시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 시장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역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해야 되죠. 근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유럽에서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츰차츰 EU는 2025년, 영국, 호주, 홍콩은 2026년, 일본은 2027년에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얼만큼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 기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지수를 가져. 그걸 공시해야 된다는 이야기. 공시를 하고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 호주, 홍콩 등에서 그것을 보고 물건을 사겠다는 이야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탄소 국경세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정말 우리 무역의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도 편지를 써야 되고 기업에게도 편지를 써야 됩니다. 친환경 산업구조로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제 기후온난화는, 이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탄소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 하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산업 구조로 전환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우리 생활을 편리를 위해서 물건을 사용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용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친환경 산업 구조,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소비할 때 정말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경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가람이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잦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이 아니었다는 이 노래 참 재밌네요. 보통 우리가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자신에 대해 잘 모르죠. 자신이 뭘 잘하는지 또 무엇을 못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객관화라고도 하고 인지력이죠. 예, 인지력이 뛰어날 때 그런 능력이 발휘됩니다. 자기 객관화. 예,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쓰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물건을 쓰고 있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써봅시다.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특히 종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같은 경우 우리 불교로 보면 불상을 마치 하나의 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죠. 예, 빕니다. 우리 보리암에도 있죠.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죠. 예, 와서 자식들의 아니면 자기의 건강을 빕니다. 근데 과연 불상에 비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즉 물건을 숭배하는 것이 물건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조선 괴담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말입니다. 이름난 신성이 있습니다. 이름난 굉장히 유명한 성녀가 있었는데요. 회암사의 주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위해서 길에 올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쭉 어느 정도 도착할 때쯤 되니까 성녀 차림체를 하고 있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선임이 봤을 때 성녀 같지는 않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어쨌든 성복을 입고 있으니까 성녀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사내는 제가 회암사에 얹혀 사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마중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쉽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장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대사가 봤을 때 이 사내가 조금 이상한 거, 기이한 거예요. 냇물을 건너가는데 보니까 옷이 물에 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발이 물 위를 떠서 가는 거예요. 물 위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사내는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대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러더니 다른 성저들한테 그곳에 마중도원 성저들한테 이곳에 성저가 아닌 자가 머물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저들이 오리둥절하면서 아니 그런 성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여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대사가 그럼 법당이 어디냐 속히 안내하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안내된 그 법당에 가보니까 불상 하나가 탁 있는 겁니다. 장육불이라고 해서 1장6尺굉장히 큰 그런 불상이었습니다. 한참을 대사가 보더니 절에 있는 끈들을 사무로 된 끈을 모아서 그리고 끈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성녀 100명을 건장한 성녀 100명을 뽑아서 이곳에 회음사가 굉장히 큰 절입니다. 데려오느라 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묶어라. 그리고 100명이 달려들어서 그 불상을 쓰러뜨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성녀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던 성녀들이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 이 불상은 요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빌면 비를 내려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병을 낫게 해주고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하면 아이를 잉태해주는 그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원을 하면 그것을 얻게 해주는 불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상을 숭배한다. 근데 이 불상을 없애버리면 사람들의 원망을 어찌 감당할 거냐라고 하면서 대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사는 그것에 끄떡하지 않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불상을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사가 그 주지니까요. 주지 스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성녀들은. 그래서 100명이 달려들어서 그 불상을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끔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사가 성녀들한테 병상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불상을 마주보고선 이내 한쪽 팔을 뻗어 불상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음과 함께 불상이 즉시 뒤로 쿵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성녀들한테 뗄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질러버리라. 그래 불을 질러버리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질렀죠. 그랬더니 고기 타는 냄새가 금세 온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불상에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났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냄새가 나자 성녀들이 어떤지 궁금해하니까 이제 대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재주를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었던 이 불상은 부처의 모양을 했지만 사실은 이곳에 산의 귀신 있잖아요. 산에 사는 귀신이 들린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건을 섬기게 되면 이는 화를 입는다. 나중에 지금이야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나중에 어떤 해코짓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부처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그것이 귀신이다. 그러면 성녀들은 아무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불상을 세웠는데 또 그 불상도 마치 많은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대사는 이 불상까지 없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불상을 세웠더니 그제서야 그는 소원 들어주는 불상이 아닌 그냥 평범한 불상이 되었던 것이. 정말 우리가 물건을 섬긴다는 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그러니까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가 갈고 닦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건을 섬긴다, 물건이 빈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처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괴담의 실제 대사는 나홍대사라고 합니다. 고려 말에 굉장히 이렇게 덕이 높았던 스님입니다. 고려 불교의 기풍을 바로잡고 민생교회에 힘썼던 분인데요. 우리 이성계 장군 아시잖아요, 그죠? 이성계 장군이 여기 남해궁 보리암에 가서 기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치 물건을 보고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바로 이 나홍대사의 제자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홍대사는 대단한 성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과 관련된 바로 괴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물건이죠. 물건. 우리가 물건의 편리함. 그전에는 물건을 섬겼지만 이제는 물건의 편리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의 고유한 본성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12,000보 이상은 걸어야 되거든요. 12,000보입니다. 요거는 1만 년 전 농경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그 신석기, 구석기 때 우리 호모사피엔스 조상들이 걸었던 실제 거리를 평균이라고 추정해 본 거리가 약 12,000보입니다. 12,000보. 그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구조가 유전적으로 거기에 적응돼 있는 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건의 편리함에 너무 취해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요즘은 소리로 음악도 켜고, 그죠? 전등도 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자동차 시동도 걸고, 버튼으로 모든 게 다 움직이죠, 그죠? 버튼으로 에어컨도 켜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리모컨이 없으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서 켜고 걸어가서 끄고 해야 됩니다. 물건의 편리함에 취해 있는 것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11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만 꼭 사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이날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물건, 정말 불필요한 물건, 우리가 정말 불상에다가 부처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 부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조선괴담을 소개를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아득한 시간 속에 아직 우리 사랑이 남아있을까. 멀어지던 그날의 너를 따라 걸어도 텅 빈 거리엔 미움만. 너의 흔적을 마주칠 때마다 익숙함 속에 떠나보내던 소중했던 모든 날들은 후회로 남아. 이렇게 또 내게 다가오나 봐. 멍하네 네 혼자 남아. 나도 모르게 널 그리워하다. 떠오르는 네 생각에 하루를 살아. 선명했던 우리의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 여전히 너를 사랑하게 하나 봐. 그날처럼. 저녁빛에 밤이 물들면 길게 늘어진 그림자처럼 흩어질 듯 더 커져가는 너의 모습은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가 봐.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더 진하죠. 짠하죠. 만나는 쓸 때의 그 추억과 이별했을 때의 그 추억. 이별하고 나면 더 애절하게 그리워지겠죠. 그건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도 처음에 살 때는 기쁜데, 근데 우리 물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살 때는 기쁜데 잃어버리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죠? 추억이 없지요. 추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물건과의 추억이 생기는 거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물건과의 추억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건뿐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 소중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거기에 정말 진정한 추억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건 추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 1위를 했어요.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의 화석상 화석 있죠. 화석 에너지 아시죠? 오늘의 화석상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에 수여되는 바로 이 상이 바로 오늘의 화석상입니다. 그 중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자랑스러워해야 됩니까? 이게 세계 150개국 2,000개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합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요게 현재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 기후협상을 방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 한국은 작년에도 3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3위 했고 올해 1년 만에 1위로 올랐었네요. 정말 정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후 전문가들, 세계적인 기후 환경가들의 타켓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타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수출할 때 온실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물건은 제재를 받을 수 있죠. 관세를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욱 깐깐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깐깐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더욱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기후 운동 단체들이 한국을게 와서 또 여러 가지 시위를 벌일 수도 있겠죠. 사회적인 소위 불안이죠. 그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죠. 하루빨리 우리가 내년에는 이 화석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물건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많이 내겠죠. 부자들이 많이 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형평성이 없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형평성이 왜 없습니까? 그들이 진정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킨 주범들이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쓰니까 그만큼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했잖아요. 근데 그 기후 위기에 그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기후의 자연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우리 서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부자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기세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쓴다고. 전기세입니다. 전기세로 1,000만 원을 쓴다고. 자기 무슨 건강을 위해서 건강 시스템을 집에 갖추었다고 하네요. 1,000만 원 씁니다. 여러분들 얼마 씁니까? 몇십만 원만 써도 누진세가 나오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누진세. 자기의 편리를, 자기 건강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탄소 세금을 더 내야죠. 그리고 그 재원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
뭐 어쨌든 자기들도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지원도 받잖아요. 친환경 산업 구조로 바꾸면 정부의 지원, 그 돈으로 지원을 또 받으니까 뭐 꼭 자기 돈이 무조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자기가 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친환경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실질적인 주범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고경포가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나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네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난 알고 있었어 다쳐진 너의 마음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다시 나에게 너라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을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질 못한 나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거 이것도 이해해줄래. 바보 같은 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안해.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 지켜줘야죠. 서로서로 도와줘야 돼. 맞습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많으면 아무래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 내가 세금 좀 더 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런 마음
입니다. 탄소세가 억지로 돈을 뺏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자, 우리가 살아남자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No one will save you라는 영화인데요. N-O, no는 no입니다. no. 그다음 O-N이, 그다음에 will, W-I-L-L, 그다음에 save, S-A-V-E, 그다음에 you, Y-O-U. 예, no one will save you. 자,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영화입니다. 요건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 개봉은 따로 되지 않았던 영화입니다. 제가 다른 루트로 이 영화를 알게 되었는데요. 뭐 조금 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뻔하다. 처음에 보면 막 외계인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여자 한 명이, 여자가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영화입니다. 대사가. 그러니까 오로지 음량 소리는 뭐 쿵쾅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것만 나오겠죠. 사람 소리는 전혀 안 나옵니다. 물론 외계인 소리도 뭐 거의 안 나오죠. 예, 대사가 없다.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영화 동안에.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요. 나름대로 여주인공이 요리조리 외계인들과 이렇게 잘 외계인들을 한테 잘 도망 다닙니다. 잘 도망 다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과연 이 뜻이 정말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과연 어떨까? 우리 정말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예, 정말 유명한 영화. 예, 빨간 약, 파란 약. 예, 우리 뭐 옛날 화장실 괴담. 예, 하얀 종이,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뭐 요런 변기에서 손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게 생각도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화, 그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엄청난 영화였죠. 매트리스. 처음에 제 그 영화를 보고 엄청나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허구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통을 좀 받고 있지만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아니면 어떤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삶이 정말 인간의 삶인지에 대해서 깊게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영화와도 맥이 닿아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공포 스릴러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영화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정말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특히 더 남을 잘 도와주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어쨌든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으로 이제 올해의 화석상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점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소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친환경 산업 구조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물건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 노래 김떨똘의 코발트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